어떤 시절은 사람이 아닌 공간에 기대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나를 품어주는 너른 품. 제겐 광주극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는 되게 평범하고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공간. 광주극장에 왔을 때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과 나도 내 영화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꼭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광주극장이 영화 감독이 되는 데에 되게 많은 꿈의 어떤 근원이 된 것 같아요. 꿈의 근원 이전에 나를 안아줬던 특별한 공간. 아니, 친구. 광주극장이라는 친구가 내어준 품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들. 나와 나의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광주극장. 고향이라서 그럴까요? 광주는 겨울바람도 순한 것 같습니다. 대학 때부터 영화를 전공하러 서울로 올라갔고 10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만든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다룬 대학원 졸업 작품이었는데 과분하게도 큰 호평을 받았고 상도 제법 받았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참 마법 같은, 영화 같은 시간을 보냈죠. 남해의 여름밤을 연출한 윤단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주에 되게 오랜만에 찾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매의 여름밤이 안겨준 한바탕 잔치를 끝내고 저는 제 영화의 근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극장 85주년 기념영화제에 초대된 후 처음이네요. 변치 않는 고향 친구처럼 여전한데요. 하지만 1935년 10월 1일생, 올해 86이니 할머니 친구인 셈이죠. 이런 거 아직도 다 있구나. 제가 광주극장에서 봤었고 또 이후에도 그리워했던 영화들입니다. 광주극장이 선정해준 영화들은 고슴도치 같던 고딩 윤단비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죠. 그 시절 광주극장은 동경하던 큰언니 같았습니다. 광주극장에 오면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괜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극장이 주는 이 공간과 분위기가 되게 그 동화 속이나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공간 같아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 동화 같은 공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광주극장을 살짝 구경해 보실래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영화 간판의 흔적. 쉴 새 없이 영화 필름을 돌렸던 영사기. 국내 유일의 단광극장인 광주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되게 오래된 영사기였어.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디지털 영사기에 자리를 내줬지만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는 이 영사기로 필름 영화를 틉니다. 이 시기에 그 상영되던 어떤 영사기? 이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기 한 장면이 영화 속, 그러니까 필름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딱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영화를 전공하고 보니 고등학교 때는 그냥 흘려보냈던 광주극장의 모든 것이 지금은 대단해 보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영화표처럼 광주극장의 한 조각 한 조각이
100년 넘은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유물인 셈이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한 해가 바뀌었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남매 여름밤 뭐 올해도 뭐 다른 해외에서도 상영이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아, 저희 그 남매 여름밤 1월 말에 일본에서 일단 개봉하거든요. 1월 말에요? 네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그래서 거기 그 도쿄 스페이스 그 네. 극장에서 상영하고. 네. 거기 가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만나다가 이제 해외 감독 윤담비로 이곳에 오는 일이 아직은 낯설긴 하지만 영화 남매의 여름밤 이후로 저도 극장의 자랑거리가 됐나 봅니다. 학창 시절에 강축장에서 봤던 영화들의 어떤 기억을 또 가지고서 그게 또 힘이 돼서 또 감독님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해서 첫 영화를 좋은 또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도 이제 극장하면서 아 참 이런 또 순간들이 또 찾아오는구나. 옛날 극장 사진인데요. 이게 53년도 영사실이고 아버님 세대 광주극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꼽자면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졸업 발표회, 각종 공연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문화공간. 광주 사람들이라면 추억 하나쯤 있는 장소가 바로 광주극장이죠. 실은 이것도 저희 어머니 진짜요? 졸업 연주회 앨범에서 제가 보고 엄마 강축장에서 연주했어 했더니 그때 강축장에서 연주했어 하면서 그 시절에 이렇게 극장에서 연주를 했었구나.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1935년 유은 최선진 선생이 기와집 300채에 달하는 거금 30만 원을 들여서 만든 광주극장. 당시 고통받던 조선인에게 문화적 자존심이 됐죠. 민족의 암흑기를 문화예술로 위로하던 벗 광주극장. 전설의 무용수 최승희 등 공연을 볼 수 있던 곳도 또 정치적 모임이나 백범 김구 선생의 광자가 열린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독립국가로서 조선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정치적인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뭐 50년대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무슨 계모임 사건에 대해서 이쪽 모여서 지역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한다거나 뭐 해결책을 모색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의 공론장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광주극장이 지금의 외형을 갖게 된 것은 1968년. 화재 이후에 재건축된 이후부터입니다. 모습은 변했지만 영화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지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죠. 관객과 대화를 선도한 곳도 광주극장이었습니다. 1998년 방송국 장비로 홍콩 현지까지 연결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왕가희 감독 98년도에 해피투게더 개봉하면서 왕가희 감독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 지금 사진이에요. 98년도 당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이분들이 지금은 또 영화를 계속 좋아하면서 또 지내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외여행도 흔치 않던 시절. 광주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에 왕가희 감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영화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광주극장의 노력은 저 같은 영화 감독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광주극장이 이토록 영화의 성지가 된 건 어쩌면 광주극장이 영화관의 최고 전성기를 맛봤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꽃 같은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 곳이죠. 영사실로 갑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여기 30년 넘게 근무하셨죠? 얼마 근무하셨어요? 5.18을 내가 여기서 만났어. 아 진짜요? 5.18요? 40년이 다 되지.
5.18 시위 때 광주극장에 계셨어요? 예. 지금은 보기 귀한 영화 필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 돌아간다. 3, 40년 전만 해도 이 필름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이 호남에 필름을 2개나 3개뿐이 안 보내요. 네. 갖고 보내갖고 이렇게 돌리라고. 그럼 광주 아니 호남 지방 전체에서 그 영화를 다 나눠서 상영하는 거예요? 예, 이 자동차 타고 이렇게 필름 왔다 갔다 한 데가 있어요. 자동차가 늦게 오면은 이제 또 빵꾸나지. 그러면 이제 쉬어보는 이제 뭐. 그거 실수 나면 진짜 큰일이겠다.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게 필름의 위치.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돼갖고 하면은 저 화면 들어가면 사운드도 안 나오고 화면이 또 사람이 거꾸로 나오고. 그럼 사고 나셨던 적은 없죠? 영사 사고. 이제 있죠. 근데 그래서 신경이 무지하게 써요. 그래서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예? 영사실 직원 4-5명이 눈꽃을 새 없이 바빴던 시절. 하루 관객 수가 7,000명이 넘을 정도로 하루 종일 영사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큰 이벤트였던 그런 항공기를 광주극장은 거쳐왔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200명이나 줄을 설 정도로 문정성시였던 그 시절. 영화 필름은 한 개뿐인데 개봉관은 2-3개이다 보니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특급 작전을 치러야 했죠. 여기가 11시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한 11시 반이나 40분이나 시작하죠. 갖고 일본이 끝나면 어저께 식으로 요 막기도로 해갖고 담아갖고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1곤으로 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곤 끝나면 또 보내고. 이제 만석의 추억은 기억 속에만 있을 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정홍주 기사님은 늘 스탠바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관객이 있다면 영화는 상영돼야 하니까요. 네. 알았어. 그것 참. 명색이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인데 아예 영화를 틀지 못하는 건 좀 그렇다는 정 기사님. 멀티플렉스가 생긴 후 손님이 줄더니 코로나 이후엔 부쩍 공치는 날이 많다는 광주극장. 2000년대부터 늘 위기였지만 요즘은 참 버겁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을 바쳤으니까 몸 단대까지 계속 있고 극장도 계속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많이 좀 보러 오고 그러면 좋죠. 우리는 손님이 많이 해야 돼요. 가야 즐거워요. 제 친구 광주극장이 참 빛나던 시절. 그 젊은 시절이 이제 꿈만 같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어디 어디 떴나요? 저 별들은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빛나는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믿었죠. 반짝반짝 그렇지만 그 빛이 다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광주극장이 있는 충장로에서 광주극장의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장님께서 광주극장이랑 인연이 있다고 해서 예. 네, 한번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찾아오게 아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광주의 극장에 대해서 또 감회도 있고 네. 광주 극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듣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고 네. 많이 깊었습니다.
구두장인이 웬 영화야 하겠지만 임종찬 사장님은 영화와 꽤 가깝습니다. 노틀담의 꼽추를 감명 깊게 보고 가게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요. 그 이름으로 48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임 사장님은 4년 전 광주극장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장 청춘. 1970년대 충장로를 소환하는 광주극장 문화 프로그램의 초대 손님이 된 거죠. 충장로에 오래된 그 역사가 깊은 가게들을 예. 소개하는 예. 그 영화이고 그 영화를 광주극장에서 상영을 했던 거죠. 오래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인터뷰하면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신발을 제작해가지고 네네. 실제 그 관객한테 추천해가지고 제공해서 진짜 좋은 인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만든 수제 구두처럼 광주극장은 늘 진정성 있는 문화 사랑방이었는데요. 충장로의 황금기를 함께 보낸 친구. 광주극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광주극장은 특별하죠. 광주에서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의 전당으로서 가장 깊지 않느냐. 수백 년의 대계를 위해서 문화 전달도 하고 또 교육 개정도 하고 이 모든 면에서 문화의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문화의 전당으로서 계속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지난 86년 동안 광주극장에 모였던 마음들이 흘러 이 거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문을 연 영화가 흐르는 골목입니다. 골목 안에 되게 숨겨진 거리가 조성된 느낌이고 비밀의 장소 같다 그래야 되나? 광주 극장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광주극장 영화 골목에서 뜻밖의 친구와 마주했습니다. 늘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꼈던 10대 시절을 구원해준 운명적인 친구.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의 영화를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들입니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의 동경 이야기를 받고 그냥 주변 도처에 널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영화적인 순간들이구나. 그리고 뭔가 제 친구 같은 그냥 저를 알아주는 친구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들어준 게 광주극장이라는 거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광주극장이 없었다면 또 영화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영화 골목 끝자락에 있는 영화의 집은 광주극장의 옛 관사인데요. 저처럼 광주극장에서 영화라는 친구를 만난 광주극장 시내 키즈들의 아지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중순 광주극장의 또 다른 친구들인 키네키즈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설이 원작인 영화를 선정해 영화도 보고 원작 소설도 읽는 그야말로 영화 인문학 모임입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영화의 집이죠. 저희가 이 공간에서 모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집하고 저희 그 소설 영화 덕분하고 좀 뭔가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벌써 13년째 해온 모임이지만 보고 이야기할 영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화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가치가 있고 그 고전의 힘을 알게 된 것은 광주극장이 선물해준 좋은 영화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청해 광주극장의 지킴이들이 됐죠. 광주극장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격과 부합된 영화들만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광주극장을 좋아하죠.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성격에 맞지 않게 그저 이익만을 쫓아서 이런저런 거 다 보여줬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까지 광주극장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골목길이란 무릇 사람들이 다녀야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화와 극장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구나 싶습니다. 영화가 세상에 말을 건네는 하나의 방식이듯 이 길도 세월을 버틴 광주극장이 건네는 보석 같은 이야기겠죠. 극장 앞에서의 기다림은 늘 설렘을 동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영상 동아리고요. 오늘 윤남미 감독님 오신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상하나 우주상권영화제 대상.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들과 제가 할 일은 안녕하세요. 그 찰리 채플린 키드 내장 발권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광주극장에서는 마침 특별한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찰리 채플린의 데뷔작 키드의 탄생 100주년을 놓치지 않고 광주극장이 재개봉한 겁니다. 광주극장의 스크린에는 늘 이렇게 의미 있고 특별한 영화들이 걸리죠. 아, 오랜만에 이 객석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는 아닌 이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세상을 마주할 힘이 되겠죠? 처음에는 전 좀 들어오기 좀 힘든? 이게 뭐 하는 곳이지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들어오고 보면 진짜 환상? 저 죽을 때까지, 아니 저희 자식까지, 손자까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오늘 저희가 윤단비 감독님을 만난 것처럼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극장에서 되게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당신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또 광주극장을 지켜준 광주극장의 특별한 친구들. 제게 바람이 있다면 14년 후 다시 만나는 겁니다. 100년이 된 광주극장에서 말이죠. 대만 감독님, 그 차이밍량 감독님이 광주극장 오셨을 때도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봤던 그 용문객잔에 등장했던 그 극장은 사라졌는데 광주극장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부럽다. 광주 시민들이 저의 추억의 어떤 공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관객들이나 여러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